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쇠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없다고 하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담금질인지 도끼질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통합진보당과는 거리를 둔다는 사실이 보일 뿐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충격파에 노출된 통합진보당 그리고 야권, 과연 시련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통합진보당과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규정하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위헌정당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 주장인데, 예. 그러한 정부의 발상과 태도가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법무부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던데요. 그 판단 근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국무회의에 올린 법무부가 작성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들 쭉 봤습니다. 예. 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이야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심판을 청구해 볼만하다라는 어떤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령이 북한식 사회 사실 이제 위헌정당이 되려면은 강령과 활동 내용에 명백한 네. 이제 그 위헌정당으로 판정할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데 예. 강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은 분당 전에 과거 통합진보당 이 초기에 만들어졌던 네. 강령인데 그 내용 어디에도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 사회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판단이 진심이라면 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강령을 그냥 못 본 채 했느냐라는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에 있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통합진보당과는 관계없는 그 이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일탈한 어떤 개인들이, 네.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처벌받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당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도 그렇게 기소한 바가 없고, 대한민국의 법원도 간첩죄는 인정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무슨 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당이 그런 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좀 권력의 남용 아닌가. 네. 이 위헌 심판 청구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함량 미달인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황교안 장관이 법사위 결산 심사에서 예방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예, 상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아니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술 마시기 전부터 이렇게 운전대를 못 잡게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서 죄형 법정주의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죄가 있으면 그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죄가 성립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단속한다는 것은 일제 시대에 치안유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일본 식민지 지배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비 검속하던 예. 그런 방식인 것이죠. 막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과거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당, 예컨대 공화당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화당 민정당인데 네. 그런 정당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 오히려 이해가 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이 예방적 조치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증명. 예를 들면은 현행범이다. 예.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정도다라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유엔 정당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예방적 조치라는 얘기는 아직 그런 건 없다. 다만 미리 예방하자는 뜻이다. 네. 그럴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근거 없이 지금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걸 실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이른바 현재 진행 중인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유엔 심판 청구 그 법무부가 작성한 그 서에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이제까지 이제 사례가 이제 없는 일이긴 하나 그간의 학설로서는 정당을 갖다가 해산을 청구할 정도가 되려면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걸려지게 마련인데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과거의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념이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거나 아니면은 선거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정당 해산 명령을 갖다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나마 그런 이 선거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해산하는 법적 장치를 가진 나라가 유엔 가입국 그 200여 개 가까운 가입국 중에서 너댓 개, 5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독일이랑 터키랑 러시아랑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른 나라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한 나라들은 전부 다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당 해산을 못하고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네. 유권자인 국민이 이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도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나 발동이 되는 것이고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그대로 뒀다가는 그 사회가 위험해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 이석기 의원 사태조차도 RO가 130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 130명 중에서도 4명만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RO조차도 반국가단체로도 이직단체로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만 명 중에서 4명이 지금 국가보안법 등 내란 그 죄로 기소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재판은 진행도 안 된 상태인데 그 10만 명이 이 당원으로 있는 당을 갖다가 통으로다가 통째로 이렇게 위원정당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2달 전부터 계속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네.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결행을 했을까요? 저도 뭐 상당히 의문스럽죠. 왜냐면은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갑자기 긴급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된 것 자체가 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이 이제 트위터까지 해가지고 이제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네. 또 공소 변경도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특검 제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공안 이 사건을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친북이냐 반북이냐 뭐 이런 물음 앞에서 어떤 답을 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공안몰이를 통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 있다라는 마치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고 싶은 정치적 필요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 과연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에 대한 압박 효과 이런 것까지도 계산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통합진보당 분당 이전에요. 만들어진 강령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정의당의 강령, 정치 노선과 통합진보당의 노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강령이나 정책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죠. 네. 다만 이제까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이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도 성역이 아니고 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비판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졌던 반면에 그런 입장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나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을 좀 감싸는 듯한 이미지를 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시각에서는 그간의 현재의 통합진보당에 있던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 전체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 이런 걸 더 챙겨오지 않았나라는 저희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른바 그 내부 정치 세력 간의 당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힘의 집중 이런 문제들은 다른 정당에도 다 있는 문제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그거는 위원 정당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그건 논란의 대상인 것이고요. 지금 네네. 논란이 한 당사자셨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각자 지금 하는 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노 전 대표께서 그 통합진보당 탈당한 것이 통합진보당의 위원 소지 때문이다. 이상동 교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 다 보도가 이미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만은, 당내 그 부정 경선 문제. 네. 때문에 이제, 부정 경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비례대표 후보들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입장이었고. 예. 이제, 직접 선거 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또 상대방 쪽 입장이었고 그 입장이 갈렸고 네. 저희들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사실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퇴한 당선자도 있었고요. 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 결별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적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한때 한 길을 걸었던 입장에서 좀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대단히, 착잡하죠.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사실, 2000년 1월 달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이 진보당 해산 이후 최초로 40여 년 만에 진보정당으로서 이렇게 창당의, 그 닻을 올리게 된 것은 사실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진보정당 중에 한 정당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정당 해산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자체가, 1987년 힘들게 많은 네.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화가 역행하는 어떤 뚜렷한 징표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그게 몸 담았든 아니든 그와 무관하게,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망지초의 위기에 서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입장들을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입장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다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정의당은 당 공식 입장이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인식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네. 이 박근혜 정부의 폭거이다.
또 이런 공안 탄압으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위협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러 차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이른바 양비론이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물론 이제 유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성폭력 당한 사람에게 치마 길이가 짧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성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양비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까지 과정에서,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해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진보당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통합민주당 집회 등에 참석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나 당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정치 활동이 중단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소극적으로 발언하는 것 이상을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저는 이번 사건도 지난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제가 법무부에서 이번에 위헌 심판 청구서 작성한 걸 보니까 네. 굉장히 부족하고 허점들이 많아요. 네. 경강부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걸 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이제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을 설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오히려 밖에서 지적이 되지 당사자들은 별로 지적도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글쎄 여러 가지 행동도 해야 되고 당사자고 하니까 물론 법적인 대응도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야권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 그런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잠시 네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노동 대표님? 예. 혹시요, 이런 정부의 무리한 그런 압박이 야권을 다시 단결시키는, 연대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이것이. 저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실 얽혀 있거든요. 네. 얽혀 있는 것이고, 지난번 예를 들면은 이석기 의원 사건만 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것은 좀 가려서 이렇게 시인도 하고 좀 이렇게 해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잘못된 거 없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명백히 제가 볼 때도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 위기 사태를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건을 이제 폭로한 그 배경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나서서 옹호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네. 예.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건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옆에서 편 들어주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보면은, 그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분쟁들이 아직 종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만은 좀 이런 정당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활동의 공조까지 이어지려면은, 좀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여러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그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전략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당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공안몰이로 이렇게 이 통치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단호한 네. 이제 그 좀 반대 입장과 그다음에 이 정부에 의해서 이 방치되고 있는 어떤 민생 문제를 좀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서 이 정의당과 이 진보 정당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야권의 공조 지금 뭐 그렇게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야권들이 다 제각각 이제 자기 살 길만 찾는 방식으로 가서는 전부 다 아마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 공조의 좀 이렇게 밀도를 높이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모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세를 얻게 될지 궁금해하시던데요. 그 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창당 스케줄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당을 만들 것인지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간에 이 새정치라고 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정당을 이렇게 좀 특징화시키는 그런 이제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는 아직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남잔지 여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몇 킬로인지도 잘 알기 힘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모습이 드러나야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끝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말씀 여쭙고요.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창조적 공안 통치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집권해서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한 일이라는 게 정상회담 대화록 폭로하고 검찰총장 강제 퇴진시키고 정당 해산 추진하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는지.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전국 운영 기조를 이제까지 지난 10개월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전국의 향방에 대해서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